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첫 번째 시간이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은 조세의 정의인데요. 이 블로그 포스팅을 작년에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2020년도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세법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뭐 취득세 세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런 포스팅 내용도 수정해 가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뭐 100% 제가 뭐 그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그 개정된 부분 반영해 가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정의 먼저 보겠습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재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예, 키워드들을 지금 줄을 쳤는데요. 이게 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이 과세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목적이 될 것이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 법률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세금을 걷는 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금전으로 걷는 거죠. 금전으로 걷는데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는 거죠.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 금전급부를 조세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면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조세의 특징 부분을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 예, 거두어드리는 그 주체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나라에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군, 이렇게 시군구라든지 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랑 지자체 말고는 과세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죠. 그래서 벌금이라 과태료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닙니다. 그 뭐 전기,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더더욱이나 세금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다. 알아두시고 조세의 목적 보겠습니다. 재정 수입 조달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이겠죠. 재정 수입 조달. 그 밖에 이제 자잘한 목적으로는 부의 세습 방지, 상속세랑 증여세가 이제 세습 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소득의 재분배는 소득세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소비 억제, 이 부분은 개별 소비세고요.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과 투기 수요 억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종합부동산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그런 이제 조세이다. 알아두시고, 조세 법률주의. 조세는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조세 채권이 성립한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겠죠. 그것은 어디에? 법률에 정해져 있다. 딱 그에 따라서 거둬야 된다. 그래서 과세권자의 과세권 남용, 이것을 이제 방지하게 됩니다. 조세 법률주의.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조세 채권이 성립한다. 자, 다음에 무보상성입니다.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요.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 이 부분 조금 올려서 볼게요.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 납부, 돈으로 납부하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세금은 물납, 물건으로 납부합니다.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또는 분할 납부를 인정합니다. 물납이나 분할 납부를 인정하는 어떤 몇 개의 세금이 있는데요. 자, 물납은 재산세나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으로 그 세금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재산세, 상속세, 물납 가능하고, 그다음에 분할 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굵지 않은 세금들은 그 부동산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세금들이라서 굵은 글씨로 안 썼어요. 그 밖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같은 것들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 밖에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에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요거는 최근에 가장 최근이죠. 뭐 작년은 아니지만 그 작년 12월에 개정된 겁니다. 2019년 12월에 개정됐어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에 6개월 이내에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워두시고요.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2개월. 종부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고요. 과세 요건을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입니다. 법률상의 요건으로 다음에 4가지를 말한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예, 과세 대상은 무엇에 대한, 예, 토지에 대한, 뭐 아파트에 대한, 뭐 상가 건물에 대한, 그죠? 과세 대상. 세법에 따라 조세 부과의 목적이 되는 소득입니다.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소득, 재산, 행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세법에 의하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수량이나 가액이 됩니다. 수량이나 가액. 이것이 과세 표준이고, 세율. 예, 세율이라는 것은 세법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이에요. 예, 세율이 금액일 수도 있나 봐요. 보통 이제 비율을 많이 이제 저희가 접하게 되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액이 나오는 거죠. 예, 그 밖에 뭐 더 그 계산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세금에 따라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야 이제 나오는 세액이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 누가 납부하느냐죠.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예, 납부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예, 과세 대상은 조세 부과의 목적, 과세 표준은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가격, 세율은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 납세 의무자는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조세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분류는 무엇에 따른 분류 이래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됩니다.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 이렇게 되겠죠.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는 총 13개인데 13종인데 제가 여기다 다 쓴 것은 아니에요. 다 쓴 것은 아니고 그냥 굵은 글씨가 우리 부동산이랑 관계되는 공인중개사로 공부하면서 알아야 되는 세금들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굵은 글씨는 안 썼습니다. 자,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특징으로서는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합니다. 개별세법. 그러니까 소득세는 소득세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법이 따로 있고, 상속세, 상속 및 증여세법인가 봐요. 상속 및 증여세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 개별세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내국세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걷는 거겠죠. 예,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건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뭐 국내에 있는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이런 것들 자 내국세입니다. 여기선 소득세 중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양도소득세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역시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죠. 종부세. 예, 그리고 이제 인지세는 이제 부동산에 관계 있어요. 그쵸?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인지세를 내게 되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하면, 매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활동을 할 때, 인지세도 우리가 내게 됩니다. 그렇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고요. 총 11종인데요.
11종인데 이거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세가 지방세인데 재산세법 이런 건 없어요. 재산세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지방세법에 있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방세들은 모두 지방세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과 뭐 과세표준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내용들이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고 특별시세가 있고요. 광역시세가 있고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그리고 시군세, 구세, 예, 자치구세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보자면 특별시, 광역시는 이건 일단 뭐 우리나라에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으니까 특별시세도 있고 광역시세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레벨이 같고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볼 때 취득세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자면 이제 이게 일단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는 단독이잖아요. 단독이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방세 3개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지방세는 우리가 3개만 잘 알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런데 일단 이거 특시라든지 특도는 이 3개가 다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걷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등록면허세가 지금 문제예요. 등록면허세가 도급에서는 시군으로 안 내려가고 도가 걷어가요. 등록면허세는 도가 걷어가는데 이 등록면허세가 이 특별시랑 광역시로 오면 뭐 서울시든지 인천시든지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걷어가요. 등록면허세는 구가 걷어갑니다. 구세입니다. 구세.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방세 3가지. 이거는 뭐 특시, 특도는 그냥 그대로 알면 되시고, 다음에 여기서 도라든지 특별시, 광역시에서 재산세는 똑같이 시군 9. 그러니까 아우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이거 형님. 이건 아우. 이것도 형님 아우가 되겠죠. 예, 서울시 뭐 강동구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기 취득세는 전부 형님세입니다. 형님세. 이건 단독이니까 그냥 써 있는 거고, 취득세는 모두 형님세고 재산세는 모두 아우세예요. 재산세는 모두 아웃세. 그러니까는 작은 그룹이 걷어가는 거죠. 큰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이 걷어갑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도는 그냥 도가 걷어가는데 서울시, 인천시 같은 특별광역시는 구가 걷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등록면허세는 사실 금액이 큰 세는 아니잖아요. 이게 금액이 큰 세는 아니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나 이런 광역시, 특별시들이 아우한테 양보한다. 구의 그 재정으로 써라. 예, 그 큰 마음 먹고 양보한다. 예, 그냥 어떻게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양보한다. 그래서 이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는 구에게 넘겨줬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냥 외워서 그렇게 외웠어요. 취득세는 형님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고, 재산세는 아우세예요. 시군 아니면 구 이렇게 되고, 등록면허세는 도는 형이 가져가고 특별시, 서울시, 인천시는 아우한테 넘겨줬다. 예, 물려줬다. 니네가 받아서 니네 써라.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외웠어요. 등록면허세가 좀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좀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세를 분류할 때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면요. 그 수입을 어디다 쓸 것이냐, 거두어들여서 어디다 쓸 것이냐, 그렇게 분류를 하자면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가 됩니다. 조세를 징수하여 어디에 쓰는가. 보통세라는 것은 조세 수입이 일반 경비에 충당됩니다. 딱 어디에 쓰는 게 아니라 싸그리 모아다가 이제 살림살이에 쓰는 거죠. 도살림, 뭐 시군, 구, 살림 그에 쓰는 거죠. 경비에. 일반 경비에 충당이 되면 보통세라고 얘기를 하고, 목적세는 어떤 목적에만 씁니다. 그 세금은 그 목적에만 써요.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서 그 특정 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예, 목적세에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요.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게 지금 하나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부동산이랑 관계없어서 굵은 글씨로 안 썼는데,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예, 교교농으로 외웁니다. 교교농. 국세, 목적세예요. 교교농.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예,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로서 목적세이고요. 그리고 지방세인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예, 이것들이 다 이제 그 도세라든지 특별시 광역시세인 것 같아요. 시군구세는 목적세가 없대요. 시군구 레벨에서는 목적세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지지예요. 지지. 근데 지방, 지역, 이런 거니까 지방세라고 외우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렇게 큰 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지방교육세가 우리 나오죠. 여기 뒤에 보면 부가세로 나오니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인세와 물세로 나뉩니다. 인세와 물세. 예, 과세 대상 귀속 여부. 사람에게 귀속하느냐 물건에게 귀속하느냐 그렇게 나누다 보면 인세와 물세로 나뉘게 됩니다. 인세라는 것은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납세 의무자의 담세 능력, 예, 조금 어려운 말로 읊는 과세라고 하는데 담세 능력과 인적 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한다. 그런 조세들을 인세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죠. 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여기 들어갑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물세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과 관계없이 담세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물세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음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표시 방법.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종가세, 종량세가 있어요.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조세이다. 과세표준을 화폐 단위로 표시합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종가세이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지금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세금 거의 대부분은 여기 들어가는데 종량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우리 양으로 계산한다 알잖아요. 종량제. 예, 종량세입니다. 과세표준을 과세 물건의 수량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양으로 표시되는 조세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일부하고 주민세의 재산분, 예, 주민세의 재산분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등록면허세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종량세이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요. 독립세는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세를 독립세라고 합니다.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에 대하여 부과한다. 네, 대부분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가세를 잘 알면 되십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아니면은 모두 독립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부가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딸려 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세, 그러니까 본세가 있으면 그 본세 낼 때 이렇게 꼽사리 껴가지고서 붙여서 과세를 하는 거죠. 본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로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는 굵은 것이 아니고 이것만 알아두시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이제 부과되는 건데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개의 세금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자, 이것들이 다 독립세입니다. 이것들이 독립세인데
그럼 얘네들이 부가세인 거죠. 얘네들이 부가세인데 그 독립세 어떤 세금 낼 때 어떤 부가세가 붙는지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이렇게 각자 보자면 지금 현재 결국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그 두 가지예요.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인데 어떻게든 이제 또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강사님이 우선 얘기해 주신 거로는 이게 지금 두 개가 다 붙는 거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다 붙는 거는 취득세거든요.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다. 예, 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요.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서 다 걷어요. 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예, 다 걷고 혹시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될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게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되는 거죠. 붙어 나가겠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는 지방교육세고 재산세도 지방교육세인데 이 세 가지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세 가지가 지방세거든요. 지방세. 그래서 이 부가세들도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교육세 이렇고요.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욕심 많아서 다 걷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국세거든요.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전부 국세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때는 안 붙어요. 안 붙는데 감면받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국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감면받을 때 농어촌 특별세를 낸다. 그리고 재산세 랑 종합부동산세는 감면받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감면받을 때는 또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요. 이 감면받는 애들은 결국 이 또 감면받는 애들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취득,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런 애들이죠.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에요. 신고 납부. 내가 직접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감면을 해준다. 얘들아 감면해줄게. 이렇게 해야 신고납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들만 감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면할 때는 다 농어촌 특별세밖에 안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그렇고 지금 그러면 그 정리가 거의 다 됐죠. 지방세들은 다 지방세가 붙는다.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국세까지도 끌어가죠. 농어촌 특별세까지. 욕심이 많아서 다 걷는다.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애들은 감면받을 때에 농어촌 특별세를 부가세로 붙여서 받는다. 그랬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로 붙는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붙는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 줄이 남아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금 두 줄은 부가세 중에서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 모두 관계 있는 거 그리고 취득단계, 보유단계 여기에만 관계 있는 거 이래서 이 부가세 두 개를 나눈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두 개만 봤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두 개만 봤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시에 모두 관계 있습니다. 부가세 중에서 취득, 보유, 양도시 모두 관계에 있는 부가세는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가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중에서 양도시에는 관계없고 취득, 보유시에만 관계 있는 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 보유시에만 관계 있어요. 지방교육세는. 다시 말해서 지방교육세는 양도시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하여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부가하여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가 있는데요. 요거는 취득시에 내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도 취득시에 내는 세금이고요. 재산세는 보유시에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보유시에 내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에 내는 세금이겠죠.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이렇게 두 줄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법 첫 번째 시간 조세의 정의에 대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